한국국방부 포럼의 기조실장을 맡고 있는 유용원입니다. 오늘 다른 일정도 많으신데 이렇게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여기 왜 앞에 서 있나 이런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아직은 선직 기자지만 이 후대포 한국국방부 포럼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후대포 기조실장 자격으로 이 세미나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사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친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준비가 좀 미비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준비 후대포 지원대표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세미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인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태극기를 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외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 워낙 넓어가지고 그만 저희 분이 아무튼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한국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고 제가 또 마침 해외 출장 나갔다가 어제 그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니 발언을 하다 보니까 행사 도중에 목도 쉬어 있고 이런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인 면에서 유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가운데 그 가운데서 생존해야 하고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라는 묘비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도 매우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과 쌍벽을 이루었던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한국을 적화 통일하는 목표를 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해 놓고 끊임없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지금까지 70년을 견뎌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보는 지역은 조금 다른 방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전쟁을 겪었고 그래서 또다시 심판 가운데 많은 노력을 했고 오늘 또 우리 선물하겠습니다만 글로벌한 시장을 목표에 대해서 모든 산업 방사를 했기 때문에 주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한미 군사 동맹의 덕택에 어떤 면에서 미국에 많이 의존할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북한이 보완된 측면에서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방사의 경우에서 좀 천천히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이 개발해서 가능을 보고 저것도 우리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서둘러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어떤 것은 늦은 것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방산 수출이라는 것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시스템을 유일하게 된 시스템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오래 갑니다. 한번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 20년씩 유지가 되는 것이죠. 즉 제품의 수명주의가 매우 긴 그런 것이 방산의 특징입니다. 또 한편 방산을 주로 정부가 구매하는 것이죠. 일반 것처럼 누구나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정부의 이런 면에서도 어떤 이런 것이 잘못 번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후진국이 좀 늦게 출발하는 것과 후발국이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이 또한 방산 협력입니다. 이런 방산 수출의 특성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보면 방산 시장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만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중동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 대한 시장이 쪽이 더 활발하게 커지는 주요 행위가 줄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계에서 5위에 들어있지 않은 이스라엘, 한국이 방산에서 어떤 자기 영역을 찾기 위해서는 그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방산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새로운 어떤 세계를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앞서가고 있는 방산 시장에서 방산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업적을 어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관계자 또 방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오늘 토의하면서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고 강점과 약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방산 분야에 아주 깊은 협력 관계가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비록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진정한 좋은 의미에서 아주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장 장기선입니다. 오늘 산업연구원과 한국 국방안보포럼이 한 이스라엘 방위사업 상생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해 주시는 박수철 전 이스라엘 무관님과 이스라엘 대표 방산기업인 라파엘의 미스터 앨런 아미테이, IAI의 미스터 라피 스토프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축사 말씀을 해주시는 방위사업청 강원호 본부장님, 방위산업진흥회 모종화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패널로 참석해 주신 한국국방연구원 이주형 센터장님, KAT 정연석 부사장님, 요즘으로 이원재 부위장님, 트라이셀 인터내셔널 로보틱스 연구소 오세진 소장님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태현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님과 유영원 기조실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지난 8월에 FTA 협상 개시 3년 만에 한 이스라엘 FTA를 최종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으며 상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약 9%를 점유하는 대표 방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생산액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대표적인 방산 수출 국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드론, 정찰, 항공, 전자 등 첨단 제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이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혁신 성장에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창업과 스타트업의 강점이 있는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 발표와 패널로 참석하시는 전문가 여러분들은 다양한 경험과 고견을 향후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방위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본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국방안보포럼 대표님께서 모든 분들과 특히 이스라엘에서 서울을 찾아주신 정부군 사업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부회장 노종환입니다. 한-이스라엘 방산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축하합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2009년부터 항공우주산업진흥회와 함께 서울 아데스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행사마다 이스라엘의 IAI, 엘리, 라파엘 등 이스라엘 방산업체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하고 싶습니다. 국내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방산업을 벤치마킹한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육성하기 시작한 항공정찰, 레이더, 미사일, 정보통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AI, 자율주행, ICT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국내 총생산의 2% 내외를 방위산업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발해 엘리트 부대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적 관심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이 여러 나라의 합작 법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여 상호 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IAI, 엘리 지사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산협력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 해소 국면으로 발생되는 영향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홍일 시대로 접근할수록 더 많은 방산 동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최첨단 군사력 건설에 한국과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태형 국가안보포럼 대표님과 장지상 산업연구원장님, 강원호 방사청 본부장님과 VIP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가업체 모두가 큰 성과를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기반전력 사업공장 강문호입니다. 오늘 사회 말씀이 유용한 대기자님께서 제가 조금 설문조사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오늘 나눠드린 책자에 축사가 다 소개되어 있고 그 축사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길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축사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는 걸로 가능하기도 하고요. 대기자님 말씀하신 설문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실제 이스라엘과 협력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 30명을 찾아냈습니다. 30명을 찾아내서 설문을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유의미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한국 간 방산 협력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극히 부정적이고 아무러나가는 답변이 70%가 넘었습니다. 30%는 긍정적이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실제 주력으로 사업을 담당한 사람은 부정적인 답변을 한 70%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30%는 부가적으로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제 축사도 있습니다만 1995년도에 한 이스라엘 간 방산협력 관련 MOU가 체결이 돼서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협력 사업을 공식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무지하게 녹하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 내용을 글로 써달라고 해서 쓴 내용을 그래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더 참혹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협의가 가능한 것들도 본인들의 주장만을 고집함, 융통성이 없음, 기술 이전 이런 것보다는 물건 판매에만 관심이 있음, 자국에 이르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협력의 개념이 아닌 거래 관계로 접근. 동일한 문구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정해진 대로만 하면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계속 내리치. 이건 너무 심하게 써서 좀 지키고요. 한국국제계약제도의 불리사항을 아주 연결하게 활용. 지체상론 상황을 위하여 납품기한 리조스 또는 결함 계산의 소극적. 국가 또는 기관 간의 신뢰 혹은 윈윈 등 상생협력의 형성은 요원했으며 향후 이러한 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계약 조건 협상 시 영문 단어 등을 슬쩍 바꾸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음. 사업 추진과 문제 발생 시 계약서를 근거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비일비치 않고 계약서 문구 작성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 않은 것 같은 제한 제품이 완성되어 전력화되었다고 했으나 마법 수준의 장비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스라엘 업체 관계자분들도 계시는데 이 설문조사에 있는 내용을 육성대로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저는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 발전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축사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25년이 지난 현장에서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가? 제 축사도 나누고 썼습니다만 방산협력 관계가 초기 단계에는 완전히 강대국이 약소한테 주는 원조자 관계였다가 그 나라가 조금 발전을 하면 매매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물론을 팔고 사오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적어도 상세대의 협력 관계에서는 서로 강점을 결합하고 그리고 시장을 공동으로 창출하고 세계로 나가고 기술 간의 협력 구조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유인하는 구조로 나갑니다. 25년간의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아직 3세대 발전 단계로 한 이스라엘 방산협력 관계는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25년 후에 제 후배 중에 누군가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오늘과 같은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결과, 즉 70 내지 80%, 90% 이상이 한 이스라엘 간의 협력 관계는 정말 바람직하고 미래가 있고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오늘 세미나가 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를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태현 장관님 그리고 장기산 산업정보원장님 그리고 많이 참석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승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방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국방보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스라엘 쪽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또 한국 쪽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요즘 무관들이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방사청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좀 더 한국과 이스라엘이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저의 그 개인적인 견해고 어떠한 그 한국 측의 공식적인 그런 견해하고는 좀 관련이 멉니다. 아까 이거 시작하기 앞서갖고 아까 그 방사청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측의 그 얘기 맞습니다. 저한테 오신 한국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딱 정리를 하자면 한국 측에서 오신 분들은 저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이스라엘 업체와 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는 눈은 도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지금 이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여기 발표한 것은 발전 방안은 나중에 한 장짜리밖에 없고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방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아주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도 많으시고 더 많이 거기서 근무도 하시고 또 다방면으로 어떤 커넥션도 많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작성을 했으니까 혹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일까? 다음. 저기 보신 것처럼 중동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저는 사실 공군 조종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었고 이스라엘 국방관은 3년 동안 방산에 집중 그렇게 보면은 종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1991년도에 걸프전에 파병을 해서 쿠웨이트, 이라크 쪽으로 사우디, 그 다음에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쪽으로 비행을 했었고 9.11 이후에는 항구적 자유작전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임무를 1년간 실시했고 후세인 축구난 다음에 이라크 파병을 가서 1년 동안 이라크에서 비행을 하면서 쿠웨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의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작전적으로는 중동 쪽에 많이 알고 있었지만 방산 쪽으로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의 아주 작은 나라로서 아랍권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경상북도를 위아래로 쭉 밀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아주 공통점이 많은데 수천 년의 역사 그리고 1948년도에 폐허에서 지금의 어떤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와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갔던 부대들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은 장교학교, 오른쪽은 남부통합기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지만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다음 저렇듯이 국토의 대부분이 완전 사막이고 한 4월부터 11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유럽에서 이스라엘 농산물 하면 최고로 쳐집니다. 그리고 저 네타핀이라는 회사가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농산물 그 농사 방법을 발명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런 어떤 점적 관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 기술을 수출해서
수천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스라엘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복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햇볕이 쨍쨍 나는데 우리가 원하는 작물에 필요한 물 방울방울 떨어뜨리기만 하면 원하는 농산물을 밟고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다고 이스라엘은 하늘이 내린 천혜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수천 년을 살았던 팔레스타인인들은 매일 신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황무지를 내주셨습니까? 이게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차이입니다. 다음, 그 이스라엘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루고자 하려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의 대부분은 방법을 찾는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방산이 지금껏 발전한 이유는 1967년 6.1 전쟁 때 프랑스가 이스라엘 금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가면서, 즉 방법을 찾아가면서 지금의 어떤 세계 유수의 방산 국가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이스라엘은 지금 3개 어떻게 IMI나 엘빗에 합수됐기 때문에 IAI, 엘빗 시스템, 라파엘이라는 아까 그 프랑스 금수 조치를 당한 1967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황무지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산 업체들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하고 시스템이 좀 달라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국방부, 그 다음에 총참모장은 우리를 치면 합참의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방산업체, 그리고 이 국방본부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굳이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국방본부장의 어떤 임무와 권한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방본부장은 우리 국방차관 플러스 방사청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5개의 아주 중요한 그 기관이 있는데요. 마팟이라고 해서 우리 치면은 ADD의 행정 수뇌부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방산업체와 그 다음에 각 군 협력을 해가지고 모든 연구 개발을 담당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UAV, 탄도미사일 방어, 우주 분야는 업체나 각 군에 관계없이 그 국방부에서 자기네들이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냥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예가 아이언돔은 공군에서 엄청 반대를 했는데 이 마팟에서 결심을 해서 3년 만에 만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바시라고 해서 우리를 치면 방사청의 해외 판매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말마비라고 해서 우리의 기무사령부의 파트로 되고요. 특히 여기는 방산업체를 직접 보안 감독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만하르라고 해서 우리의 조달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API로 해서 수출 통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중요한 기관이 국방본부장의 한마디에 다 이 통제가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국방본부장이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한 이스라엘의 그 방산업은 사용자 맞춤형이고 한 70%만 시제품이 되면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군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국방부에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2007년도에 개발 착수한 것을 2010년 6월, 즉 개발을 착수해서 3년 만에 시제품을 나왔는데 그걸 현장 배치를 했고 그걸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2016년 가자 전쟁 때 피해가 최소화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 보임을 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가자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라 저도 텔아비브에서 몇 차례 그 이스라엘 이 아이언돔이 로켓을 요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옆에 보이시는 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IWI사의 태거 총이라는데요. 이것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회사를 방문했었는데 처음에 총을 만들었을 때는 방아쇠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불량품이 많거나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군의 보급을 일단 해서 사용을 하면서 사용자들의 어떤 고충을 듣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특징은 100%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제품이 완성이 되면 일단 납품을 한 다음에 계속 고쳐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스라엘 또한 그 나라가 작기 때문에 일단 모든 제품을 만들 때 수출을 염두에 두고 생산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위에 보시면 이게 다 우리 한국분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아이언돔 빼고 나머지 여기 5개는 다 지금 한국에서 다 쓰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랍이라는 전투기를 만들다가 미국의 반대 때문에 취소를 하고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부품으로 생산을 합니다. 따라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F-16이라든가 F-15, F-35에 자체 전자제품이 들어갑니다. 미국 비행기를 사도 껍데기만 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 한법 장비는 이스라엘산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플랫폼은 제조를 지향하고 서브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갔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미국하고 독일의 지원을 최대로 활용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FMF는 다음 1년에 38억 불입니다. 약 4조 원이 넘는 돈을 매년 10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이 미국에서 30억 불을 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재작년까지는 작년부터 38억 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35도 사실은 저게 미국에서 샀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원조를 준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짜로 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독일의 G2G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과의 관계가 우리 일본처럼 이렇게 버티지 않고 독일이 바로 사과를 하고 모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방산 제품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판매를 할 때 약 30% 이상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돌핀2 잠수함 탄인 진수식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탄인함도 마찬가지로 잠수함 3척을 사면 한 척은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플랫폼을 팔려고 할 때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원조를 주기 때문에 또 독일에서는 3분의 1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상대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접근을 할 때 우리는 꼭 플랫폼을 팔려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는 미래 전장은 사이버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이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여기 보시면 남부도시 비어샤바에 사이버 파크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도 다 산업 중심에다가 이걸 설립을 했는데 여기는요 총실 직속의 정부, 그 다음에 군, 그리고 벤구리온 대학에서 학, 그리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세계 유수의 사이버 관련 업체들이 여기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장은 지금 사이버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한 이스라엘 방산협력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우리 고등훈련기 수출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결국은 그 처음에 여기 DG가 제가 아까 DG를 말씀드렸는데 이 DG가 방안을 해서 구매를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가격 문제가 부각이 됐고 FMF로 활용한다. 그래서 이 락히드 마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51% 이상 미국에서 생산하면 FMF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했다가 결국 그게 무산이 돼서 이탈리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해군 미사일함을 지금 여기 지중해 이 가스전을 발견을 해서 여기를 지킨다고 미사일함 4척 도입을 발표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 DG가 이스라엘 DG가 우리 한국 대사를 만나서 수의 계약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DG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뭐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2013년도에 단 하렐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약간 한국하고 조금 관련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랬는지 바로 재교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아까 그 디렉터 제너럴 이 국방본부장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쟁입찰을 변경했다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 4척 도입을 했는데 9억 불 중에 3억 불을
독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가 지금 우디 아담이라고 2016년도에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는데요. 이분은 약간 우리 한국에는 호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이제는 성공 사례인데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A사례이다. 여기에 대한 기술 협력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 KF-X 레이더, 이 하나 시스템하고 IAEA 엘타사에서 기술 협력을 개시해서 연동 시험을 성공을 해서 이제 시제품 제작을 개시한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고요. 이런 사진들은 언론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다음. 이런 사례를 볼 때 앞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무조건 플랫폼을 팔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렇고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양국 간 기술 협력 분야의 협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형태는 미국, 독일에 치여서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우리의 어떤 제조업의 능력을 좀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특히 UAV, 우주, 사이버 이쪽을 사실은 어떤 나라도 우리한테 기술을 잘 안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우리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좀 융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절충 교육 제도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하여튼 좀 방산청 차원에서 다각적인 발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스라엘 국방부 DG, 그 다음에 한국 방사청 간의 이해협력이 좀 필요한데요. RDCC라고 해서 연례회의가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5년 전부터 매년 이게 되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야로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방산수지 불균형 해소와 상호 이해를 통해서 미래 발전 분야에 대해서 좀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 이번 7월 15일 날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께서 방한을 하셔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8월 21일 날 4년 동안 묵혀뒀고 진전이 없었던 FTA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결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실무자선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방사청장하고 이스라엘의 DG하고 다시 한번 좀 옛날 일을 좀 더 털어버리고 좀 만나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미래 발전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철 전 무관님께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실전적인 이러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박수철 전 무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술적인 어떤 지식은 많이 없지만 제가 한 측과 이 측의 양쪽을 이렇게 중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UAV하고 그다음에 우주 그리고 사이버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제가 유럽에 있는 무관들 저희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유럽 출신 무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인도에 있는 무관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요즘 방사를 구매할 때 그냥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갖다가 같이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어떤 거를 갖다가 상대 극부를 꼭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들여오는 어떤 기술. 저는 그거를 이제 UAV하고 우주하고 그리고 사이버로 봤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UAV를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UAV 정말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한 UAV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기업의 퍼스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퍼스텍 기업에서 이스라엘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어느 한그 UAV 업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가셨는데요. 그 UAV 자체가 폭탄입니다. 그리고 각 폭탄 크기도 다르고 채공 시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다시 랜딩을 못하고 어떤 거는 다시 랜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는 한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걔네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MOU를 맺어서 갔고요. 또 어떤 UAV는 그 줄을 매달아가지고 24시간 그러니까 365일 24/7으로 어떤 지역에 정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UAV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 UAV 회사가 한 500개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어떤 그런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 기술로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나로 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IAI사에서 수많은 위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하우는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10년, 20년 지나도 저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갖다가 우리가 다른 거 지금 많이 사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주는 것을 반대급부로 그런 기술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의 우주 기술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꼭 방산뿐만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사이버는 너무나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사이버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다고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어떤 보안 레벨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